거기 87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종류가 있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한 표현들이 무수권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을 넘는 표현들이 월권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소멸됐으니까 멀권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무수권 대리, 월권 대리, 그 다음에 멸권 대리. 자, 우리 민법일 때 공개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말은 공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공개한단 말이고, 변론주의란 말은 내가 주장한 것만 대해서만 판사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대리권이 있어요 라고 청구 취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판결을 보면 소장을 쓰시면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갑과 본인과 대리 사이에 을이 뭐예요? 책임을 안 지려면 난 대리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주장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해서. 당신이 나 대리권 줬잖아. 나는 유권 대리니 나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판단하는 게 뭐예요? 너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거지, 그 유권 대리가 만약에 혹시 안 되면 표현대리라도 되지 않냐 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냐? 판단 못합니다. 뭐 맞았죠? 그게 변론주의예요. 자기가 상대방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가 주장한 그 대해서만 판단한다.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드라마나 보시면 공소장 변경 막 이러잖아요. 검사가 갖고 판사님 나는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간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 주장하면 안 돼요. 공소장 외를 주장하면 안 돼. 그러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뭐 맞았죠? 그런 것처럼 요 민법도 당연히 그 청구 취지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동시에 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에 이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당사자가 주장해야지만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속으로 아야 자스가 막 처음 너는 동시에 항변권 있잖아 라고 암시를 주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건 맞았죠? 그래서 저기 88페이지 보시면 제일 첫째 줄 1에 뭐라고 했냐면, 유권 대리의 주장은 표현 대리의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말이 다른 말은 공개 변론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유권 대리 주장의 표현 대리 주장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니까 판사가 아야 너는 무권 대리지만 유권 대리는 아니야. 그래 패소하는 거죠. 하지만 너는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너는 표현 대리,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가능이 있어 라고 판단하냐? 판단을 못합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이 헷갈리고 말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변론들을 잘 모르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리도 적용된다. 그렇죠? 근데 그 2번 W 135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는 무조건 가기 책임져야지 을한테 책임을 먼저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과실상계 법률이 유통되냐? 과실상계 못합니다. 갑과 병 사이에 과실상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로 성립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누구예요? 병. 그래서 아랫줄에 하나 둘 셋째 줄 있죠? 3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본인이나 승계인은 표현대로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 이렇게 승계인 중에 뭐 있어요? 전득자죠. 그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표현별의 범죄가 충족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죠?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험에서 증거고래법이나 이런 것은 뭐 교회 총회 이런 것은 잘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세 개 합니다.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월권들이 월권들. 그 수권들이 뭐겠어요? 성질 왔어요, 요건에. 요건에 뭐라고 썼어요? 대리권 수의, 그 뭐냐, 어디 있어, 요건.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의 표시, 거기 뭐 총 판례 보세요. 총대리인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승낙한 것은 대리권 수의 표시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총대리인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뭐예요? 묵시적이거나 또는 무기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 묵시적이나 무기라는 경우나 승낙한 경우에 대리권 수의 표시에서 회원대리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리인이나 청한자가 본인이 표시한 범위는 대리행위라 했을 것. 당연하죠. 수여된 표시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 다 공통으로 상대방 선이 뭐는 다 공통입니다. 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죠. 공통. 그러니까 무수권 대리는 그 수권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얘는 뭐예요? 월권 대리는 월권 대리는 뭘까요? 기본 대리권에서 월권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요건이 그래요. 기본 대리 있을 것. 두 번째, 벗어날 것, 그 대리권. 세 번째, 선이 무과실 것. 월권 대리는 뭘까요? 대리권이 소멸할 것. 그 다음에 그 기본 대리권 증거 월권 대리니까 그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권 범위 내에 살 것. 선이 무과실. 이게 요건이에요. 아시죠? 월권 대리면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고 그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하지 월권 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 선이 무과실 거. 기본 대리권이 있을 거. 기본 대리권을 벗어날 거. 선이 무과실 거. 수권 대리, 무수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가 있을 거. 그 범위 내에 할 거. 선이 무과실 거. 요건 하나만 하는 짓거리예요. 얘 대체 뭐 말이지? 하나만. 다 선이 무과시다는 거. 그럼 시험을 어디서 나온다고요? 월권 대리 중에 기본 대리권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기본 대리권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됐어요? 핵심은 기본 대리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효과는 뭐예요? 유권들이 같은 거 누가 갑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효과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똑같아요. 얘는 법정 대리만 적용 안 합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 안 해요. 왜냐? 법정 대리 적용 될 여지가 없어요. 왜? 수권 대리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법정 대리는 수권이 아니잖아 지금. 법의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적용의 여지 없죠. 얘들은 다 돼. 얘는 임의 대리 적용하고요, 법 대리 적용하고. 얘는 3명 다 적용. 얘도 3명 다 적용. 아셨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수권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권은 뭔 말이냐? 임의 대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수권이라 너를 내가 대리권을 임명해줄게 라는 게 수권이거든요. 내가 너 대리인을 지정해줄게. 내가 너 대리인을 임명한다. 이게 수권이에요. 근데 법정 대리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되는 거야. 법률의 규정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법정 대리. 그 다음에 만약에 위원 남은 위원 집행 관리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내니까 수권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권이란 말은 임의 대리인만이 본인이 임의 대리를 내가 대리라고 지명할 때 주는 게 수권행위니까. 이게 말이 수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법정 대리 있을 수가 없지. 하나만 살려고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법대리까지. 됐죠? 자, 내기세요. 거기 남아있는 자 90페이지 권할 넘는 표현들이 월권 대리에 있죠? 대리권 기본 대리기 존재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 성립 요건 요 기본 대리 뭐가 기본 대리권이냐. 등기 신청을 하라고 줬는데 뭐예요? 매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뭐라고요? 다 된다. 다 된다 생각은 돼요. 안 되는 것은 사실행위만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모르고 쓰면 기본 대리권은 다 된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등기 신청하려면 뭐예요? 공법이죠. 등기 신청이 뭐예요? 매매해버렸어요. 사법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데 매매해버렸다. 그래도 올권이가 되냐? 다 된다. 뭔지 아시죠? 기본 대리권은 예컨대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도 되고요. 가사, 공동 대리도 되고요. 쾌한 대리도 기본이 될 수 있고요. 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다 된다는 소리예요. 단 사실행위만 안 돼요. 사실행위 이해만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유사할 필요 없고 통정할 필요, 이게 지금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올권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통정할 필요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비슷할 필요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다. 무조건 다 된다. 모르고 쓰면 다 되구나. 뭐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법에 대한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이미 소멸한 대리권. 이미 소멸한 대리권이 뭐예요? 멸권 대리잖아요? 근데 무수권 대리도 없잖아요? 이게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 된다.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 수권 대리를 벗어나 뭐가 된다? 올권 대리. 얘 몇권 대리를 벗어나 뭐 한다? 올권 대리. 다시요. 멀권 대리를 줬어요. 아니 대리권 줬어. 근데 내가 대리권이 소멸했어. 근데 소멸할 때 너 100원만 받았는데 이 새끼가 뭐예요? 소멸한 다음에 200원 받았어. 그럼 뭐가 돼? 올권 대리. 소권대로 준다는데 200원만 줬는데 200원만 준다고 줬는데 상대방들은 실제로 안 준 거예요. 근데 내가 300원짜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올권대리 된단 말이에요. 표현들을 기본대로 계속 올권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됐죠? 복대인권을 기반해서 복대인권을 줬는데 복대인한테 100원 주라 했는데 뭐예요? 복대인이 200원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됐죠? 공법과 사법을 연관으로 상관없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해됐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리얼 사실행위만을 위임하는 경우 있죠? 그것만 안 돼요. 나머지 다 되고. 복대일권 있나? 없죠. 그거 하나 쓰십시오. 그러면 기흥리은 딕을 리얼에다가 미음에다 쓰시든가. 복대일권. 복대일권이 책이 있네요. 복대일권 있어요? 어디 있어? 90? 91페이지에 있답니다. 쓰시든지 거기 90페이지에 복대리도 나와있네요. 복대리도 대리행위를 벗으면 적용 가능하다. 복대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됐죠? 사실의 말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감도장 있죠? 인감도장 교부는 대리권 수행표시를 안 봅니다. 인감증명서만도 안 됩니다. 네, 인감도장 있죠? 10번에 인감도장의 교부는 대리권 수행표를 봅니다. 인감도장의 교부는 대리권을 수행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감도장 교부에서 누가요? 그 임대하는 매매해버렸다.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올권 대리가 되는 거죠. 인감도장을 보관해가지고 찍으라 했는데 뭐예요 지금? 임대하라는데 매매해버렸어. 그럼 올권 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지. 대리권 수익표시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 그거 제가 지금 A번, B번 할 때 대리권 수익표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니까 뭐가 됐어? 무권 대리가 된단 말이고, 마지막 10번은 대리권 수익표시 봤는데, 그 내 몰권 대리에 집어쳐놨으니까 많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가 인감도장 내 찍어갖고 매매 임대를 했으면 임대하면 그걸로 꽂히는데, 임대했는데 보라마라 다른 걸 했을 거 아니에요. 매매나 다른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수익표시 있으니까 기본 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 대리에서 넘어섰으니까 뭐야? 올권 대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되시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하였을 것. 당연히 이제 올권이었으니까. 기본 대리권과 올권행위는 동정이거나 유사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없었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 당연한 거예요. 성명보용 이런 거예요. 자, 사수를 써서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상대방도 제가 본인이라 한 거야. 그럼 유효한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해서 저 혼자 술 처먹고 뭐 얻는다고 도롱놈.
자기가 자기 건지 알고 자기도 본인으로 행사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이 본인인지 알고 그럼 뭐예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잖아. 대리인이 아닌데 그걸 뭔 표현자라고 뭐 성립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게 처분한 경우 말도 안 되죠? 대리인이 본인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데 처분해서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 병은 누군지 알아요? 아 자기 건지 알죠. 대리인 건지 알 거 아니에요? 표현자라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A, B번도 특히 B번 같은 것도 시험 나왔어요. 쉬운 문장이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팔면 그게 대리인입니까? 갑이 책임질이 없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선이 무과실입니다. 판단식은 언제 할까요? 무권대리 행위할 때 행위시겠죠. 법률행위시. 그래서 3자 범위는 전득자는 포함하지 않고 적용법이 다 됩니다. 임의들의 법정대리 법대리 다 됩니다. 대리권은 소멸할 표시. 자,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할 거 요건 보시면 기존 대리권 소멸할 거 yes. 기존 대리권 범위 내 대리인이 하였을 거 그래야 되겠죠. 넘어서면 월권 대리 되는 거지. 상대방은 성이 무과실 거 그걸로 끝입니다. 효과 대리인 갑이 책임진다 뜻이고요. 적용 범위는 다 된다. 임의들의 법정대리 법대리 다 된다. 적용한다. 그걸로 끝입니다. 효과도 말 것도 없어요. 자, 무효와 취소. 그래서 정년 시험에 못 나왔다? 월권대 시험이 나왔어요. 항상 월권 시험에 월권대 시험이 내요. 항상 월권대. 월권대 하나 주고 가끔 묶고 스터디가 월권대리 뭐 1번부터 4번 가지고 5번 하나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겠죠. 대리권은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때는 아까 심화학습 있죠. 과실성에 못 온다. 그런 파트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 묶권대리에서는 정년 시험에 대리권은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 자,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는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아니라 그때 소급하여 똑같이 무효가 되는 게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뭐예요? 3.3 법칙입니다. 취소 사유 3가지. 취소권자도 3마리. 취인한 날부터 소멸사유도 333 법칙. 333. 3은 뭐라고요? 333. 이 사람은 뭐예요? 취소사유.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사기, 강박, 착오. 자, 의사 없이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비진이, 통전, 착오, 사기, 가박 있죠? 비진이는 표시한 대로 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무효. 그죠? 통전 표시는 무효. 착오는 취소. 사기, 강박은 취소. 취소 2개 있잖아. 그리고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개.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1개 치고 그 다음에 착오.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취소권자 3명. 당사자, 법정대리, 승계인. 처음 들어봐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봐보세요. 93페이지. 자, 사유 있잖아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3개 있죠? 그 다음에 주장에서 취소권의 주장에서 취소하는 법령이나 민법에 정한 취소권자만 취소하셨다. 취소권자를 딱 넘기시면 없네요. 저 뒤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104페이지 있어요. 104페이지. 104제 취소권자 있죠? 제한능력자, 착오로 일하거나 사기, 강박, 이해 표시. 이게 한 명이잖아요. 당사자. 아까 3명 있잖아요. 3명.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취소. 그러니까 그 사람 당사자들. 3명 당사자들. 그 다음에 대리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배울 때는 법정대리 이렇게 오세요. 당사자, 법정대리, 승계인.
이렇게 차고 세 사람에 의해서 사유로서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권자는 얘들이 누구예요? 당사자잖아.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착오한 자, 당사자. 그죠? 이게 1번. 2번은 뭐예요? 법정 대리. 3번, 그 다음에 승계인. 이게 누구예요? 세 사람이 취소권자라고요. 여기는 3은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도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소멸, 취소권, 추인하다 소멸. 추인할 날도 3년 지나면 소멸. 법률행위 날도 10년이라면 소멸. 그래서 이럴 때는 333. 취소 사유에는 세 가지 있고요. 취소권자는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그럼 이미저리 빠졌잖아요. 이미저리는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취소권을 특별 수권을 주면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있고 특정 승계인 있는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게 모두 포함. 대충 뭐 말인지 근데 책에서는 그냥 대리인데 올 때는 그냥 당사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오시면 돼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전등차한테 못하고 상대방한테 해야 됩니다. 가하고 을하고 넘어갔나? 가가 뭐라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을이 슝 잽싸게 팔아버렸네? 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을한테 못합니다. 을한테 해야 된다고. 을에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입니다. 사기 강박이면 얘가 선이면 보호 받는 거고 악이면 보호 못 받는 거고 얘가 제한능자면 다 보호 못 받는 거고 취소의 효과로서 병이 보호 못 받는 거예요. 악이면 선이면 받는 거고 근데 얘가 제한능자다 그럼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3자도 선의의 3자도 보호받지 못한 게 세 가지라 했죠? 제한능자 103조 104조 무효등기 원인이 달라요. 무효등기는 공신력 인자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취소 상대방도 정직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상대방 안 된다. 취소 효과로서 얘를 발환해야 돼. 대충 뭔 말인지? 여기 잘 안 되신 분들은 헷갈리니까 이거 생각을 해요. 대충 뭔 말인지? 쌈. 자, 다시 원위치 하시면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취소해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아까 뭐 그 제한이 그겁니다. 추인할 때 3년 뒤에 나와요. 추인할 수 있는 또 3년, 법률행위 또 10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취소하는 법률은 추인을 해도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취소권을 소멸하는 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죠. 이중용 둘 중 하나 선택을 합니다. 무효합니다. 자, 무효하면 거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이행 전 이행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행 안 하면 되죠? 이행했으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상 회복 의무라고 부릅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복귀되는 거예요. 충고 있으면 받으면 되고 받은 거 있으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원상 회복 의무라 들어오는 거 좀 했을 것 같은데 원상 회복 후 그러면 연상 회복하려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741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환, 현물 반환입니다. 현재 물건으로 반해야 돼요. 만약에 현물 반이 없다, 그럼 뭐예요? 가액 반환하면 됩니다. 금전 반환 또는 가액 반환. 뭐 경매 있으면 경매 대금으로 돈으로 바꾸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현물 있으면 현물로 줄 거 있으면 믹서기 받았으면 믹서기 주면 되는 거예요. 믹서기 고장나가지고요. 너한테 팔아보세요. 판 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냐?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하고요.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반환을 됩니다. 전부란 말은 뭐예요? 이자 있으면 이자까지,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몽땅 다. 이자. 돈을 있었으면 돈에 붙은 법정 이자. 사용이 있으면 사용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금. 건물 있었으면 건물 사용했으면 사용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겠지만, 강가, 건물은 뭐예요? 내가 건물 2년 썼어요. 그럼 건물에는 강가 상각비까지 내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건물이 1년마다 강가 상각비 떨어지잖아요. 네가 사용했으니까 사용의 이익에 대해서만 쓰는 거지, 강가 상각비까지 반환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나중에 책에 보시면 그러면 내용 나오는데 알 필요 없다. 해가 전부 낸 이자이면 이자, 금액이면 이자, 사용 수익이었으면 사용 수익에 대한 사용 이익까지 전부 반환하는 뜻입니다. 대충 뭐 말인지 741조에 여기 있죠? 부당이익 반환. 요놈의 특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같은 무효에도 103조, 104조 걸리면 아장하죠? 반환청 못하잖아요? 141 특조가 뭐냐? 746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러죠? 불법 원인 급여는 뭐에 해당한다? 103조나 104조의 위반 시에 적용되는 거죠. 같은 무효에도 이렇게 되지만 1, 2, 3번이 적용되지만 103조, 104조 이번 되면 14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746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746조 한 번 안 들어보시면 그렇죠? 자, 반환청 5번 한다는 뜻입니다. 시소랑 똑같아요. 무효나 시소 똑같습니다. 시소 중에는 단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만 현존 이익인데 이거랑 주가 똑같아요. 자, 계약 예제는 뭐예요? 현존 이익 불문하고 그다음 현존 이익 불문 선악 불문합니다. 전부 반환이 됩니다. 무효나 취소는 여기까지인데 계약이 많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 해줬으니까 또 원상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존이 이끄는 선악이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전부 반환입니다. 됐죠? 뭐 말인지 요 현존 이익에 대해서 한번 했나? 이거 할래가 다주살 대금만 한 거 이해? 아 이거 어려울까? 문제 풀다가 나오면 할게요. 여기 현존 이익은 추정합니다. 이렇게 현존 이익 없다고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현존 이익 추정하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이기선언합니다. 아, 기분 나쁘죠? 이거 뭐예요? 아요요. 네, 누구예요? 아빠 거. 우리한테 팔았어요? 우리 병한테 또 팔았습니다. 처분했어. 얘는 누구예요? 아구가 착한 놈 섭입니다. 뭘 모르면. 자, 이랬을 때 합의, 미성녀가 을한테 취소권을 할까요? 병한테 취소권 행사할까요? 네, 을한테 취소권 행사하고요. 얘 누구의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입니까? 취소권. 제한능력자잖아요.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승계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취소권자예요. 취소할 수 있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을한테. 그러면 취소했죠. 취소하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주는데 얘가 선이야. 근데 아까처럼 사기 강박을 당하면 선의를 보호받으니까 안 돌려도 됩니다. 근데 선이어도 제한을 대항 못하죠? 이렇게 돌려줘야 돼. 돌려줄 때 얘가 선입니다. 그럼 뭔 말해준다? 현존이니까. 악의이면? 따라서 전부. 그럼 얘가 문제예요. 얘 비슷해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얘가 뭐예요 지금? 지거 알고 지가 선임을 하는 건 똑같은데 수익자는 얘니까
얘는 판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연자. 돈 받았잖아. 예? 돈 받았으니까 현존이 어떻게 해? 미성년자의 제한능력자. 제가 말한 미성년자 말은 제한능력자를 말합니다. 예? 특히 제한능력자에서 비성년 혹이나 비한정 혹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에 가려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미성년을 말하면 제한능력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한 사람 말이요. 혹시 제가 또 미성년과 관계있더니 나중에 시험에 피한정 나오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성년을 말하면 무조건 다 제한능력자고 이코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존 이익만 무조건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발언합니다. 현존 이익 취소권한 사람. 그럼 누가 입증해요? 현존이 있던 어떤 거예요? 갑이 있죠. 이게 학설과 판례가 좀 다르는데 우리는 판례 따라가면 되니까 속이 안 흘러납니다. 그냥 해. 판례는 이게 지금 대금이잖아요. 대금에 대해서는 갑의해야 되지만 대금 외의 것은 뭐야? 병이 입증해야 돼. 아직 그런 걸 몰라도 되니까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대금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대금이라면 뭘 한다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만 반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진다? 갑이 진다. 자, 예컨대 이제 기억하기 힘들죠? 자, 미성년자. 엄마 아까 그동안 풀었네? 그럼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없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반드시 써야 돼. 뭐라고, 어디 가서? 이쁜 비싼 술집 가서 다 쓰고 뭘 받아와야 된다고? 영수를 받아야 된다고. 아셨죠? 그럼 다, 아저씨 나 돈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것만 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미성년자는 반드시 대금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술 먹어야 된다고. 술 먹을 때 그냥 오면 된다 안 된다? 영수증을 받아와야 된다. 꼭 동생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아셨죠? 만약에 저를 못 오면 입증을 못 하면 뭐예요? 현존이로 추정해버리니까 저 추정 무조건 현존이 추정입니다. 추정이니까 뭐예요? 다 내야 돼. 만약에 오토바이를 샀다. 뭐냐? 오토바이를 뭐라 하죠? 오토바이 애들 겁나 빨리 타고 다니는 애들. 복주정. 오토바이 샀어. 오토바이는 현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존이 있는 거예요. 너한테 꽂았어. 현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금했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술을 먹고 영수증 받아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드시 판례예요. 유용비에 대해서는 현존이 없는 걸로 봅니다. 반드시 먹고 마시고 싸야 짱입니다. 아시죠? 됐어요? 구체적입니다. 이해 되셨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행 전, 이행 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거기 손해배상의 문제 있죠?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은 무효가 된데 불이행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손해배 청구해서 못하죠. 효력이 있어야지 뭘 채무를 이행하든 불이행하든 처음부터 무효인데 뭐 손해배 청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최약상 과실 책임 있죠? 535조에서 나왔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불적 불능 나왔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책임을 집니다. 무효인 경우에도.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 원칙적으로 유효하겠죠? 그 무효에 관해서는 과실 책임을 짓는다. 그렇죠? 종류는 읽어보십시오. 절대적, 상대적, 그 다음에 확정적, 유동적. 말 그대로 절대적은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고 상대적은 상대한테 하는 거고 확정은 딱 무효가 확정됐다는 말이고 유동적은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아까 문건들이 있죠. 오늘 배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입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형무는 당형무고 재판상은 재판에서 무효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는 이런 겁니다. 일부 무효, 네, 보세요. 어떤 법률을 했어요. 이 법률이 붙어서 껌딱지야. 근데 이게 떨어지네?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일부 무효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말 그대로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총체한단 말이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 가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떨어진다. 가분성. 분할한다, 이 말이에요.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일부 취소와 마찬가지. 일부 취소도 말 그대로 성이 일부고 이름이 취소잖아요? 이게 90km 떨어져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도 요런만 무효나 취소하고 나머지 거는 유효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가정적 의사입니다. 이게 없어도 요것만 가져도 법령을 계속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걸 가정적 의사라 부르거든요. 이게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만 무효거나 일부나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이게 일부 무효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원칙적으로 뭐냐? 못 떨어지냐? 그럼 뭐예요? 전부 무효.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이고, 만약에 떨어져 가무성이 있거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얘놈만 무효로 만들고 얘놈은 유효다. 이게 일부 무효예요. 에? 이게 되시죠? 뭔 말인지?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말뜻이 그런 겁니다. 판례 보시면 불가분적 된다 안 된다? 전부 무효죠. 일부 무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요? 못 쪼기니까. 그 다음에 토지이권 허용 등에 이거 했어요. 에? 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헷갈려.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토지이권 오늘 나갈 건데 이게 갑소유예요. 집도 갑소유예요. 이 두 개를 일간에서 을한테 매매해버렸어요. 근데 이 소유권, 집만, 건물만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부여되니까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쩔 것이냐? 얘만 일부는 무효고 나머지를 얘를 유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로 무효로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판례를 뭐란다? 뭐라고?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외적으로 얘는 되고 얘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서 얘는 유효, 얘는 무효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무효.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 뭐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무효이다. 전부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판례 2번입니다. 무효의 전환. 자, 무효의 전환은 자 이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추인과 전환 유형 이런 게 있는데. 전환이 어디 나왔죠? 자, 무효 행위를 전환한단 말입니다. 전환은 무슨 생각나요? 생각나요, 지금? 네? 막걸리 파전 생각해야 돼. 104조 불공정에서 막걸리 파전 전환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1억짜리를 3천만 원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애월만 한 20번 흥가는데. 자, 1억짜리를 3천만 원 팔았으니까, 그래서 막걸리 파전 들고 와갖고 1억 1천만 원 주면, 1억 2천만 원 주면 나는 1천만 원, 3천만 원 또 까먹은 뒤, 1천만 원 언제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전환을 시도해서 전환이 되면 뭐래요? 그때 또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환. 또, 자, 혼의 자를 낳아서 뭐예요? 혼인의 자로 신고하는 거. 그런 거 전환. 가능할까요? 많이 했죠, 옛날에. 젊은 사람은 모르고, 옛날에 많이 했지. 자, 입양을 하려는데 뭐예요? 입양이 나니까, 그게 나오니까 뭐래요? 출생한 자로? 그러니까 그러잖아. 배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도 없는데 갖다 바구니 넣어놓고 갖고 그 얘기 나더라고. 병원에 딱 갖다 대고 확 데리고 와보잖아. 예? 뭐 그게 뭐예요? 어린이 그 아기 매매. 뭐 그게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는 입양을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자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입양이라는 게 거칠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게 전환이야. 뭐 맞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그때부터 이렇게 발생한다니까요? 없어요. 추인 아까 하셨죠?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가. 막걸리 하는데 그냥 그걸로 내가 아까 전에 막걸리 파전했을 때 1억에 3천만 원이니까 그래 그냥 3천만 원 팔게 그렇게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그래서 그 추인할 때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소급해 있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게 뭐라 했어요? 인자 금방 했죠? 무권대리에서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대충 뭐 말인지? 뭐 설명 없는데? 자, 103조. 자, 추인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03조 위반하면 추임도 못한다 했죠? 104조는 아까 말했어요. 전화는 막걸리 파전 된다고 추임은 못한다고요. 됐죠? 더 이상 설명 못했네. 그러면 끝. 그럼 유형은 뭐냐?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냐? 야하고 야 둘이 비교해야 돼. 얘 전화는 시작할 때 뭐냐? 그냥 무효로 시작합니다. 무효를 그때부터 어떤 법률,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로 만든 거잖아요. 불공정행위는 무효니까. 얘는 유효는 뭐냐? 첫 번째 유효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유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예컨대 무효 등기 유형이란 말은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했네. 그러죠? 자, 나한테 이런 거 빌려가봐요. 자, 내가 저당권자입니다. 예? 우리 아가씨의 집을 내가 저당 갚았어요. 그리고 내가 1억 줬어요. 자, 이분이 나한테 갚았네? 근데 아직 말소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되죠?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유효로 시작했죠? 근데 손 갚았으니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무효되죠? 무효됐네. 아직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효의 등기요, 그 저당권은. 근데 또 1억 또 빌려가네? 그럼 저당권을 뭐예요? 이렇게 유효로 만든다. 이런 게 유형입니다. 재활용 써놓습니다. 이런 거 재활용. 얘기되셨죠?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환도 마찬가지, 유형도 마찬가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얘되셨죠 뭔지? 차이점. 됐습니다. 그래, 9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겁니다. 18내 신분행위 전환. 신분행위 전환 혼외자 생각하면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아까 했고, 막걸리 파전. 자, 넘기시고, 추임. 됐습니다. 거기 판례 무효등기 유형은 소급표 다 소급표 없어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이어 소급표 가능하냐? 외적으로 가능하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가 제도 읽어보시면 뭐 육시적 추인이 불가능한 거, 특시적 추인이 다 읽어보시면 내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 건 읽어마셔야 돼요. 예? 읽어보면.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어되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몇 장인가? 한 2장인가? 2장인가? 2장 반인가 막 그겁니다. 그죠? 겁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다 한번 머리 터져보니까 자, 간단하게 이럽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중요합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 2개밖에 없잖아요. 예? 첫 번째, 토지거래 지금 이거는 무효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토지거래 하려면 상대방끼리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테 그냥 마음대로 팔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구 구청장한테. 허가를 안 받으면 토지 못 팔죠? 그런 지역을 지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니까. 채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해서. 우리 아까 유동적 무효였어요. 뭐예요? 추인하고 거절하고 이런 것만 있지. 채권은 물권 이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에?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승리 없나? 아까처럼 다 된다겠죠? 다 안 돼. 모르겠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안 돼. 뭐 있을까? 손해배상 부당이다. 하여간 다 안 돼. 일단 모르면 일단 다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안 돼. 모르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해적권, 손해, 배상권, 부당이득, 보전 청구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다. 결론에 토지거래와 무효에서는 다 안 된다. 된 게 있어요. 된 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협력. 첫 번째. 협력 의무 첫 번째. 이 협력 의무는요, 선행 의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선행 의무 뭐 있었어요? 선행 의무 뭐 있었죠? 선행 의무 선행 의무 딱 한 번밖에 안 봤어. 선행 의무 중요해다. 중도금이요. 동시에 환변권에서 중도금은 동시에 환변권에서 중도금은 미리서 줘야지 선행 의무지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는 선행 의무다. 그 말은 협력 의무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갑과을 갖고 와서 외우는데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을한테 아야 매매대 잔금 다 줘. 그러면 내가 협력할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행 의무.